교재는 몇 페이지요? 12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12페이지 피시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가 배우는 전산회계 1급은 몇 과목이라고요? 총 3과목이에요. 몇 과목이요? 3과목.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인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몇 점 이상 합격이요? 70점 이상. 그 다음에 이론이 30점이고요. 실기가 70점이에요. 그리고 과락 이런 건 없어요. 이론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둘 다 합쳐서 몇 점만 넘으면 돼요? 70점만. 그래서 실기만 다 맞아도 합격합니다. 이론 다 틀려도. 왜냐면 실기만 다 맞아도 몇 점이에요? 70점이죠. 그리고 실기가 이론보다는 쉬워요. 이론이 어려워요. 어느 공부를 하시든. 그리고 저희 시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 자격증 시험은 몇 점 이상 합격이에요? 60점이에요. 제가 솔직히 60점이면은 합격률을 한 1, 20% 이상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60점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 능력으로. 근데 6에서 7을 만드는 거는 10점 이상 올리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었거든요. 뭐를 했었냐면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제가 자주 하진 않는데 한 1, 2년에 한 번씩 네가 그만두나 내가 때려치나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공부 진짜 안 해.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요. 무슨 도전을 하냐면 그만둘 거냐 아니면은 합격할 거냐를 한번 해요. 그리고 남들은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부를 더 하라고 이렇게 옆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60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를 하는 거냐면 맨날 문제 풀기 시키는 거죠. 문제 풀고 시키고 맨날 검사하고 따로 불러갖고 또 시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락하세요. 저는 저 혼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독 마크를 해드릴 테니까. 근데 혼자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제가 붙으면은 서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문제 푸세요인데 이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하는구나라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단점이에요. 몇 점 합격이 문제예요? 70점. 아마 60점 이상 합격이면은 합격률이 한 20% 이상 올라갈걸요? 왜냐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러면은 저한테 연락 주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69점으로 떨어졌어요. 68점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게 공부라는 게, 이론 시험도 그렇고 실기 시험도 그렇고 약간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찍은 게 맞아야 되잖아요. 몇 개 정도는. 근데 또 시험장 가서 찍은 게 또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몇 점 이상 합격이시라고요? 70점. 근데 요게 제가 봤을 때 저희 시험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60점이면은 훨씬 더 많이 붙을 텐데. 12페이지 보시면 무슨 회계라고 있으세요? 재무회계. 그리고 내가 이 수업을 지금 100%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책에다가 낙서하지 마세요. 왜냐면 만약에 포기하셨는데 책에다 낙서하시면 책값은 주셔야 돼요. 수업을 그냥 계속 들으시면 무료인데 포기하신 다음에 다음 주까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야기 해달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이 수업을 안 들을래 그러면은 책에다 낙서하신 건 책값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에요. 누구 보여주는 게 주목적이라고요? 남 보여주는 거. 그 남을 뭐라 그러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무슨 정보 이용자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 회계의 정의 좀 잠깐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식별하여 화폐 가치로 측정한 후 이것을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한 후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그러면은 뭐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요. 요즘에 난리인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있죠. 뭐 있어요? 주식. 주식도 회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 하시려면. 네. 근데 지금 현재 주식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뭐가 엉망진창이냐면 그냥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남이 이 주식이 좋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참고로 전 주식은 안 해요. 전 약간 투자하는 거에는 소극적인 사람이라 주식은 안 하는데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은 운이 좋아서 돈 버는데 이게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돈을 따는 게 아니라 뭐 할 거예요? 잃을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생이어도 주식해서 돈 버는 시기예요. 지금은 또 떨어지고 있지만 작년에 주식하신 분들은 거의 다 돈 벌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초에. 근데 그게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운이에요. 돈 따는 건. 부동산도 운이잖아요. 어. 여기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샀는데 돈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대다수의 부동산으로 돈 버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에요. 맞죠? 근데 대부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건 맨날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만 나와서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한테는 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누구 보여주는 거라고요? 남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남. 그래서 저희가 2달 반 동안 수업 들으면서 배우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거 배우는 거예요. 원리 원칙. 뭐 배우시는 거예요? 원리 원칙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그 정해진 룰을 벗어나게 되면은 나는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룰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잘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은요 내부 이해 관계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내부 이해 관계자.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은 경영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경영진이 누구죠? 사장님이죠. 누구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내부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외부 이해 관계자. 외부 이해 관계자에 보시면 출자 주주. 제가 아까 주식 하시는 분들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주 그러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회계라는 게 다 돈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돈.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 비용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직 내용을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지만 여기 부채 있죠. 부채가 뭐예요? 빚이에요. 맞죠? 그러면 부채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당연히 적어야 좋은 거겠죠. 왜냐면 부채라는 거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게 많으면은 우리 회사는 안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요게 많아야 좋은 거예요. 뭐요? 자본. 왜냐면 요게 누구 거예요? 회사 거예요. 우리 거. 그래서 자본이 많으면은 이 회사는 튼튼한 회사구나. 근데 이런 회사는 다니면 안 돼요. 만약에 자본이 1억이에요. 얼마요? 1억. 근데 부채가 100억이야. 있을 수도 없는 회사지만 이런 회사는 100%뭐 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왜요? 빚이 훨씬 더 뭐 하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회계라 그래요? 재무 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라고 있어요. 거기 교재 보시면 누구라고 있어요? 채권자. 채권자 누구죠? 채권자. 우리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네. 채권자는 받을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채무자는요, 갚을 사람.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뭐 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돈 갚을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 채권자는 요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요? 은행. 그래서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자예요. 네,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빌라 전세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빚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결혼하면 대부분 채권자 돼요, 채무자 돼요? 채무자 돼요. 왜냐면 집을 사야 돼,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기존 분들이 문제예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 올려놓은 거 다 기득권자들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하나가 빨리 늘어나야 돼요. 어저께 나왔던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거의 전 세계 꼴찌입니다. 맞죠? 이거 안 늘어나면 나중에 볼만 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지금 집값 오르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 되면 집 살 사람이 없어요. 집값 언제까지 오를 거예요? 일본도 지금 10만 채인가가 비어 있대요. 인구가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저는 아직 아들은 없는데 하나 더 낳을 예정인데,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고 내가 돈이 있으면 우리 아들은 저거 가리키고 싶어요. 좀 위험한 거긴 한데, 폭파 전문가. 왜냐면 나중 되면 아파트 이런 거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은 나무집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기계 갖고 부시면 돼요. 툭툭 쳐서. 나무는 부서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 못 부셔요. 기계 가지고. 폭파시켜야 돼요. 대부분 다. 그래서 앞으로 폭파 전문가들이 돈을 좀 벌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배우는데 돈 수억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대요. 대부분 유학 갔다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있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채권자 그러면은 은행이 기억나시면 안 돼요. 채권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받을 돈. 그 다음에 채무 그러면은요, 갚을 돈. 이렇게 기억이 좀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종업원. 종업원은 회계정보 왜 볼까요? 보는 이유. 우리가 들어가는 회사가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시는 진도 안 나가요? 잘 돼야 되죠.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대답 잘해서 떨어진 사람 거의 없어요. 대답 안 해서 떨어진 사람은 많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나이 제일 많으셨던 분이 58년생 개띠분도 있으셨어요. 그분도 자격증 땄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머리랑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 세무까지는, 전산세무 1급은 솔직히 머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전산세무 2급까지는 다 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시험이 어려웠거나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땐 후자가 좀 더 많긴 해요. 또 종업원이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회사 잘 돼야 되잖아요. 맞죠? 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내가 그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잘 돼야 연봉도 올라갈 수 있겠죠. 맨날 동결 이런 건 싫잖아요. 우리가 연봉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정보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정부도 봅니다. 근데 정부가 보는데, 정부는 뭐 거두시려고 봐요? 그렇죠. 세금 걷어야죠. 그래서 세금 걷기 위해서 정부들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계 정보를 봐요. 요건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고 불특정 다수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중에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재무회계 밑에 관리회계라고 있으세요. 제일 밑에. 무슨 회계라고 있으세요? 관리회계. 그 관리회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 주세요. 원가회계. 그래서 이 관리회계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또 보시면은요. 관리회계는 말 그대로 회사를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원가회계라고 썼죠. 예. 우리 회사에서는 원가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저기 백종원 아저씨가 나오시는 프로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툭 하면 요 얘기 하잖아요. 원가 계산. 예. 왜 원가 계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돈을 벌려면은 원가를 알아야 돼요. 예, 왜냐면 내가 원가도 모르는데 만약에 100원에 팔았어. 근데 나중에 원가 계산을 해봤더니 120원이야. 그러면 회사 망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원가가 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원가에 맞춰서 물건 가격도 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골목식당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일단 뭐를 알게 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값의 몇 프로가 원가예요.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전후라고 해요. 그래서 만 원짜리 음식이면은 원가는 한 3천 원에서 얼마요? 4천 원 사이? 예, 그 정도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이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망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왜냐면 거기 골목 식당 보다 보면은 야 저렇게 하면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TV 프로가 살려주는 거긴 합니다. 잠깐 동안. 그 이후에는 본인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보면은 확실히 느낀 게 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그냥 하시는 분들 실제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됐죠. 그거 보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1, 2년 안에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소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장난칠 확률이 높거든요. 일명 주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빨리빨리 캐치하잖아요. 근데 이대로 나가면은 주작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너무 소재가 없잖아요. 예. 사장님들도 요즘 그것 찍는 거 좀 무서워 하신대요. 예. 왜냐면 잘 되면 땡큐인데 잘못되면 요즘에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 우리한테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원가 계산하는 회계다. 그래서 무슨 회계요? 원가 회계인데 요거는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 무슨 회사요? 제조회사. 근데 아시겠지만 인천에는 제조회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냐면 인천에 공단 많잖아요. 여기에만 해도 주한공단 있고 남동공단도 있고 가자동 가면 가자공단도 있고 공단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했을 때 제조회사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회계요? 원가회계.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도 배우고 원가회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도 배우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회사 운영하고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는 게 전산회계 1급이세요. 그리고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3번이라고 해서 세무회계 하나만 적어주세요.
무슨 회계요?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뭐 하기 위한 걸까요? 세무회계 그러면. 세무회계 그러면은 요거 내기 위한 거예요. 뭐요? 세금. 그래서 세무회계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세무회계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왜 세금을 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무회계 조금씩 배우시다 보면 조금씩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세금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라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세금을 안 거두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세금은 오를 겁니다. 세금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인구가 줄면은 개인당 내야 되는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복지국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복지도 다 돈이에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지도 다 돈이기 때문에 복지가 좋아지려면은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2%거든요. 소득세가. 근데 이게 나중 되면은 50% 될 거고 60%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가 70%인가 그래요.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 70% 되면 아마 이민 가는 사람 많을걸요. 뭐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그걸 꼭 봐야 하나요? 참고로 전 우리나라 사람 관련돼서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요즘 뉴스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참 어쨌든 뭐 외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재무회계는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다음에 원가회계는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뭐 출자, 주주네, 채권자네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요 외부 정보 이용자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10시 25분이거든요. 10시 35분에 다음 시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엔 웬만하면은 저기 창문을 좀 열어 놓을 거예요. 환기해야 되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